반갑습니다. 저는 3620 지구 연수위원 이중근입니다. 이 앞에 계신 분들은 사진도 좀 있고 영상도 있는데요. 저는 글밖에 없습니다. 우선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절차요람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앞서서는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정말 죄송한데 한 30분 동안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요람이라는 얘기는 앞에서 좀 간간히 들으셨는데 절차요람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절차요람은 우리로 따지면 헌법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로타리안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요람만큼 중요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나중에 지역에 돌아가시면 클럽과 클럽 사이에서의 문제점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들어오면 이 얘기를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2022년도 규정심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회원이 소속 클럽 소재지에서 근무 또는 거주할 의무가 사실은 삭제됐습니다. 22년도 규정심의 전만하더라도 모든 회원은 그 지역의 사업장이나 인근에 거주지나 사업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삭제가 됐죠. 그리고 클럽 회장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19년도에 규정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직업분류 제한이 철폐가 됐습니다. 사실적으로 여러분 클럽에 50명 미만은 예전에 10명, 그 다음에 50명 이상 클럽은 10%였었죠. 그런데 그게 정관상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물론 직업 분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 직업 분류에 따라서 회원수의 조정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클럽의 세칙을 통해서 규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출직 공무원,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국회의원, 그 다음에 구청장 이런 분들은 직업 분류를 통해서 노타리 입회할 수 없었지만 19년도에 또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또한 선출직 공무원 또한 본인이 갖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그 직업을 가지고 로타리에 입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좀 되는데요. 이게 지구 총재님들이 권한이 큰 것처럼 생각하셔서 소형 클럽들을 본인이 없애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6명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된 클럽은 해산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총재님이 클럽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또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요. 내년도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2025년도 규정심의가 열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파격적인 내용들이 또 바뀔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들이 바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년도 임기가 시작함과 동시에 각 클럽의 세칙들을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계 때 새로운 절차요람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것 또한 총재님들이 대표님들한테 한 권씩 사서 전달을 해주시면 대표님들의 그 절차요람을 갖고 다니시면서 활동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총재님이 사실 것 같은데. 노타리 클럽의 정관은 클럽들이 독자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모든 노타리 클럽은 노타리 표준 정관을 써야 되고 그 중에 내용은 이것만 본 조직의 명칭은 무슨 노타리 클럽으로 한다. 그리고 본 클럽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이 두 가지 내용만 클럽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노타리 정관은 우리로 따지면 헌법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클럽이 독자적으로 노타리 정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종이원 금지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본 클럽의 위성 클럽일 경우를 제하고는 노타리안들은 두 개의 클럽에 동시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22년도에 규정심의에서 일본에 있는 모 지구가 이 안을 내놓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A 클럽 회원이면서 B 클럽의 회원일 수도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를 제안을 했었는데 그거는 부결이 됐습니다. 이번 내년도 규정심의에 또 어떤 안이 올라올지는 모르지만 클럽과 관련돼서 파격적인 의견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어느 분들은 이걸 오해를 해서
내가 로타리 클럽 활동을 하면서 라이온스 클럽 활동도 할 수 없고 내가 로타리 클럽 활동을 하면서 JC 활동을 할 수 없고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다른 봉사단체와 똑같이 활동을 하셔도 전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은 로타리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원의 종류에 대해서는 명예회원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시카고 로타리 클럽도 처음에 창립을 할 때 19명의 정회원과 2명의 명예회원으로 21명의 회원 명부를 10월 달에 만들었었죠. 그래서 클럽은 명예회원 제도를 좀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골 지역에 가보면 회장님들이 연로하다 보니까 경제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회장님들의 회비를 면제를 해줍니다. 아라회비하고 지구회비만 내는 조건으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클럽을 운영하다 보면 전임 회장님들이 회비 면제를 받는 회원이 예를 들어서 30명 클럽에서 10명이라고 한다면 20명이 10명을 먹여 살리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명예재원 제도로 쓰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대안도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여기에 수록되어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회원의 일반 규정에 대해서 이제 지역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건 없어졌죠. 그리고 여기 보면 직업 분류 자체가 여기에 예전에는 50명 미만 클럽은 10명, 50명 이상 클럽은 10% 이렇게 됐던 게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의 여러분 클럽의 직업 분류에 의한 회원은 수는 클럽의 세칙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무너졌다고는 보거든요. 예전부터. 농촌 지역에 가면 농촌의 읍면에 있는 로타리 클럽은 거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직업 분류는 사실상은 무너졌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굳이 세칙에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타리 클럽의 출석은 몇 프로 이상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자격 종결을 당하지 않습니까? 몇 프로입니까? 60%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60%. 또 다른 분들 계십니까? 50%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로타리 클럽의 그 출석률은 50%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60%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로타리 클럽이 개회 타종부터 시작해서 폐회 타종까지 가는데 60분이 걸렸어. 그러면 최소한 나는 66은 36분을 내가 우리 클럽의 정기 모임에 참석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은 출석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은 출석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석 면제에 대한 얘기도 이제 전제 조건이 노타리안으로 활동한 활동 연수가 20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이와 합산해서 85가 넘으면 출석을 면제할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예전에는 내가 출석을 면제한다고 해서 클럽에다가 출석 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이사회를 통해서 승인을 해주었지만 지금은 총무한테 내가 출석 면제 요청을 하면 자동으로 수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모든 클럽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기도 합니다. 이사의 결정은 최종입니다. 모든 결정은 이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 모임에서 여러분들은 찬반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사의 결정이 타당치 않다라고 판단되어졌을 때에는 클럽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사회에서 정한 정기 모임 날짜에 정족수가 참여하고 참여한 정족수의 3분의 2가 이사의 결정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그때는 클럽이 최종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가지고 토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의 결정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만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흐릿하게 해놓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회원 제적과 관련된 자격 종결과 관련된 얘기에서 연계해서 같이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줄여놨는데 이것도 제가 한국 노타리에다가 번역을 할 때 좀 달리 해달라고 몇 번을 요청을 했는데 인정을 하면서도 아직 이걸 수정을 않더라고요. 내년도에 한 번 더 제가 더 요청을 해볼게요. 클럽의 임원에 대한 얘기는 쭉 있지만 여기에서 보면 누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회원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좀 계속 나오는데 세칙에서 이사회 멤버는 여러분 클럽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5대 위원장을 우리는 클럽의 이사로 넣을지 말지 그 결정 또한 클럽의 새 측에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회장의 임기는 이렇게 쭉 나오는데 회장의 취임 전 18개월에서 2년 사이에 회장을 선출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면 개월수로 따져보면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클럽은 차차기 회장을 뽑으셔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클럽은 지금 차기 회장도 없는 어떻게 차차기 회장이야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차기 회장과 차차기 회장을 같이 뽑아서 다음 연도부터는 클럽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차차기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셨으면 대표님들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우 후임 없는 경우에는 1년 더 연장할 수가 있고요. 이게 자격 종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로타리는 자동 종결이 있고 회비를 내지 않아서 종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 출석이 미달되어서 자격 종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거의 이제 명확한 사유가 있는데 이 기타 사유는 사실은 명확한 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타 사유로 회원을 자격 종결을 시킬 때는 좀 신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과반수 이상으로 회원들에 대한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지만 출석률이 미달이고 회비를 안 내는 경우는 과반수 이상의 이사회가 성립이 되고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자격 종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 다만 기타 사유로 자격 종결을 시킬 때에는 사전에 열흘 전에 너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자격 종결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그 회원한테 공지를 해주고 정족수가 참여한 이사회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이 그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4가지 표준과 노타리안으로서 지켜야 할 높은 윤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을 좀 해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원이 우리 클럽에 계속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클럽에 해가 되고 클럽에 도움이 되지 않고 클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자격 종결을 결정을 할 때 이렇게 심각성을 좀 가지고 결정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결정은 다 똑같습니다. 공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해를 좀 해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회원의 자격이 종결되고 정지 결정이 있으면 7일 이내에 해당 회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클럽들이 제가 좀 종종 봤는데 어느 클럽들은 회장 총무가 회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멤버십에 들어가서 회원을 등록하고 회원 자격 종결시킬 수 있는 자격이 회장하고 총무밖에 없으니까 이 두 분이 클럽에 마음에 들지 않는 회원들을 자격을 종결시켜버리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킬 때에는 반드시 로타리 정관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에 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행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 돌아가시면 클럽 회장님들한테 꼭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로타리는 클럽을 그만두는 방법이 자격 종결과 탈의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격 종결은 말 그대로 내가 내 역할을 다 못해서 클럽에서 내가 자격이 종결이 되는 거고 탈의는 내가 내 역할을 다 했지만 내가 로타리와 연이 닿지 않아서 내 스스로가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내가 내 역할을 못한 거고 후자는 내 역할을 한 겁니다.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회비 문제인데 회비 미납 부분을 가지고 있는 회원이 탈의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자격 종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국제 회비와 지구 회비를 1년치로 계산을 해서 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클럽이 한 달 회비가 6만 원이라고 한다면 6만 원을 전반기 후반기에 나눠서 7월 달, 1월 달에 내는 회원이 있고 아니면 7월 달에 전부 다 내는 회원이 있죠. 또 어떤 회원은 매달 6만 원씩 낼 수 있도록 하는 회원들도 있죠. 근데 이 회원이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그만뒀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6만 원씩 1월 달까지 내고 그리고 나서 이 회원이 자격 종결을 요청을 했어요. 자격 종결이 맞을까요? 지구회비와 아라회비를 12개월로 나누어 놓고 봤을 때 매달 나는 내고 왔던 거니까 내가 1월 달에 그만두려면 2, 3, 4, 5개월, 6월 달까지 5개월 동안 남아있는 아라회비와 지구회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자격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저 국제 로타리 클럽 세칙에 나와 있는, 사주에 나와 있는 조항인데, 전 노타리안이나 이적 노타리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A라는 노타리 클럽의 회원이 A라는 노타리 클럽을 그만두고 B라는 노타리 클럽이 온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B라는 노타리 클럽은 A라는 노타리 클럽한테 그 회원의 채무 관계를 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노타리 클럽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B라는 노타리 클럽은 A라는 클럽에서 나온 그 회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받게 되면 반드시 A라는 노타리 클럽에 가서 부채를 갚고 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회원을 입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B가 A한테 연락을 보냈는데 A가 답이 없어 30일 동안. 그러면 그 회원은 부채가 없는 걸로 간주하시고 입회를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세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칙은 국가로 따지면 조례와 같은 겁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듯이 이 세칙은 여러분 클럽의 조례입니다. 조례는 헌법을 벗어날 수 없듯이 세칙 또한 노타리 정관이나 국제 로타리 정관, 노타리 클럽 정관, 국제 로타리 클럽 세칙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이렇게 파랗게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것은 뭐냐면 이런 내용들을 클럽에 권한을 준 겁니다. 정족수에 같은 관계, 로타리의 정족수는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족수를 3분의 1로 하지 않고 4분의 1로 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은 3분의 1이라는 틀에서는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려면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회 구성에 대한 명확하게 누가 이사회의 멤버인지를 반드시 표준 노타리 클럽 정관에다가 표준 노타리 클럽 세칙에다가 여러분 클럽 세칙에다가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현 회장, 직전 회장, 차기 회장, 총무 그리고 재무입니다. 이 5명은 반드시 이사회의 멤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뺀 나머지는 여러분이 여러분 클럽의 현실에 맞게끔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선출에 대한 얘기인데요. 노타리 클럽은 회장을 지명하는 방법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명인의 방법을 쓰는 방법하고 연차총회에서 회원들이 직접 뽑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클럽에서 이사회에서 차차회장을 지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클럽 세칙의 이사회가 지명위원회의 권한도 같이 갖고 있게끔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명인의 제도를 쓰고 있는 클럽이라고 한다면 지명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거며 그리고 지명위원회에서는 누구를 지명할 거며 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세칙은 회장에 대한 혼돈을 가져오게 되죠. 요즘 모든 클럽들이 자음의 대를 이을 회장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사석의 술자리에서 이렇게 술 한잔 먹으면서 너 다음에 회장하면 어떻겠어? 이렇게 권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제가 언제 그 폐체에 가보니까 차기 회장이 교육을 왔는데 이 명패에 회원 아이디가 없어요. 그래서 왜 아이디가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이디가 뭐예요? 물어봐요. 회원으로 들어왔는데 RI에 등록을 안 해서 아이디가 없는 거예요. 애는 나왔는데 출생을 신고를 안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차기 회장 교육을 보낸 거예요. 그 친구가 엄청난 영감을 받고 클럽에 들어가서 그 클럽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노타리의 100년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클럽의 세칙들을 좀 점검을 해주시고 내년도에 규정심의도 내용이 또 바뀌면 그걸 좀 반영되어서 클럽이 정관과 세칙에 준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클럽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건 저희 예산 노타리 클럽 세칙을 제가 한번 실어봤습니다. 저희 클럽은 지명위원회를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어요.
회장의 요청에서 체급 역인원, 그러니까 거꾸로 5명을 지명을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연차 총회가 있기 한 달 전에 지명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차기 회장과 5명의 선출직 이사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차기 회장이 만약에 임원을 구성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만약에 지명에다 위임을 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긴 합니다. 회장은 모든 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거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 중에 죄송한데 5대 분과위원회 표현은 안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5대 상임위원회입니다. 국제로터리는 2004년 11월에 이사회에서 5대 위원회에 대한 재구성을 얘기했죠. CLP를. 모든 클럽은 크든 작든 간에 5개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대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분과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건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회장은 모든 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클럽의 뭐 회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회원이 여기 보면 추천이 되면 그 회원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가입 여부를 반드시 통보를 해줘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조항도 클럽에서 이의 제기가 있으면 그 회원을 입회식을 안 시켰었는데 이게 사실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클럽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조항을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넣을지 말지는 여러분 클럽들이 결정할 수 있기를 좀 바라고요. 저는 RI에서 그 내용을 삭제시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니었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연차총회는 송년회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연차총회는 정족수가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참여한 정족수의 3분의 2가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새 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측은 연차총회에서만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기 모임에서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원들한테 사전 고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것만 명시하시면 됩니다. 이건 저희 클럽의 지명위원회 예시를 제가 좀 올려봤는데요. 지명위원장이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지명위원장 이종곤입니다. 지명위원 총 5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클럽 세칙 3조 1항에 의거하여 지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차기 회장, 김말동, 차기 이사 누구누구 이렇게 지명위원회가 보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고 이제 지명위원장이 내려가요. 그러면 회장이 인준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차기 회장에 대한 인준도 해주고 차기사에 대한 인준도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회원 차차기 회장에 대한 공신력도 커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률적 틀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까 제 앞에서 우리 MZ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꼰대가 가장 불필요한 얘기를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클럽에서 꼰대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이 개소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원칙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정관세칙을 통해서 원칙을 지키면 된다는 얘기 클럽 회장님들한테 꼭 해주시고 차기 년도가 한국로타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